기재부의 정종훈 실장님 그리고 예정처의 상지원 실장님 발제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여당안 정부안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까 좀 생경하게 들립니다. 포퓰리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 상표인데 이게 우리 세제 개편안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세소위에서 열심히 한번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보 즉 예정처의 보고서 평소에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는 제가 쓴소리부터 좀 하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여당 1명, 야당 3명, 3배의 시간을 야당이 주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이라든지 그 학술 세미나 관례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시던데 그 발언의 총량이 아니라 발언의 내용으로 기사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 당선의 주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안보다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만은 역시 경제다. It's economy stupid 하는 클린턴 시즌 2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을 뭘 내놨길래 이렇게 러스트벨트 7개 스테이트를 전부 스윙 보트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느냐? 아마 들으시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경제정책 공약 1번이 상속세의 폐지입니다. 경제정책 공약 2번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미국이 21%인데 이걸 15%로 낮추겠다. 그다음 소득세 이것도 우리보다 지금 낮죠. 39.6%인데 33%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미국 경쟁국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경쟁하고 일본과 경쟁하고 유럽과 경쟁해야 되는 기업들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뭐 문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향, 우리 경쟁국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세제 정책을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 하나 좀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래프는 안 가지고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세원의 해외 이주에 관한 그래프인데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 곡선입니다.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고 B 곡선 이게 우리나라의 곡선입니다. 그 지금 야당은 뭐를 주장하느냐? 우리 곡선의 상위 소득자인 B2에 택싱을 해서 B1 저소득층을 지지를 해주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겠는데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C로 옮겨가게 되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 격차도 줄어들고 중위소득도 또한 B에서 C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정반대되는 얘기를 이 그래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B2에 택싱을 해서 B1에 지지를 하려고 세율을 올리게 되면 B2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B1에 속했던 저소득층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A1에 대해서 더 어렵게 삶을 살게 되고 B2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로 이전해 나가기 때문에 중위소득, 즉 우리나라 소득의 가운데점은 B가 아니라 A로 이동하게 되어서 경제 전체의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즉 세원에 관한 부분은 금년에 또는 내년에 세율을 낮추어서 세수가 감소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귀착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재부 자료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에 26쪽에 나와 있고요. 나보 자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 자료하고 나보 자료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세 귀착. 그래서 기재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서민 중산층의 고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 세부담 감소에 귀착이 되고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기타가 하나 있어요.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36쪽에 나보 자료를 보면 상속 증여세 개편이 고소득 자산가 세부담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속은 소득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 많은 사람이 전부 고소득자라고 보는 표현을 지금 나보가 사용하고 있죠. 고소득 자산가라고 소득 이꼴 고소득 이꼴 고자산이라고 지금 보고 기재부가 기타로 분류한 기재부는 어떻게 보느냐 고자산가가 100% 고소득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알지만 서울의 강남에 좋은 아파트 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서 고자산가이지만 소득은 하나도 없는 노인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100% 고소득자라고 분류를 하고 고소득자의 비율을 이렇게 높여놓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미스리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정확하게 좀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년도 조세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정종훈 실장님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금투세와 상속세가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금투세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결심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쟁점은 없어졌고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쟁점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세에 관해서 기재부가 낸 안에 보면 상속세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구간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도 폐지를 하는 등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속세가 계속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나 포르투갈로 많이 이주를 등등 많은 나라들로 이주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M&A 시장에서도 서울이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또 대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70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팔아서 양도세만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이 M&A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업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 뭐 유니더스, 37, 락앤락 뭐 이런 회사들 전부 그 M&A 당해가지고 중국으로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높은 상속세, 높은 세율, 높은 소득세, 높은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이거를 봐야 될 시점이고 그 노력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 즉 더 많은 기업이 한국에 존재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우리 상속세 낮추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뭐 결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세수 중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1%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2등이 프랑스입니다. 1.53%. 즉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증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크다. 훨씬 더 상속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이 페널티를 먹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GDP 대비 상증세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은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높아서 0.7%, 우리나라는 0.68%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제만 보고 높니 낮니 깎으면 어떠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쟁국들 또 우리나라가 늘 잘 비교하는 OECD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들에 비교해 볼 때 전체 세수의 상증세가 1위를 하고 있고 GDP 대비 상증세가 전 세계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 같은 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분까지죠? 시간 괜찮은가 모르겠네. 네,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들은 이제 뭐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뭐 괜찮은데 상속세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그 작년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21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상속세 공제제도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97년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2억 4천만 원, 즉 5배가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라든지 세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상속세 공제제도는 우리가 97년에 바꿨고 세율과 과표는 2000년에 바꾼 이후로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많이 지났다 생각합니다. 좋은 부분들 많이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세에 관해서는 우선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 선진국형으로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종훈 실장님이 대표하고 있는 기재부는 여전히 이런 데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를 트럼프가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스웨덴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걷느냐? 아닙니다.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해서 상속세는 폐지가 되고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죠. 자본이득세는 A라는 기업을 가진 사람이 돌아가시고 근데 뭐 이건희, 이재용, 그다음에 그 아들 이렇게 연결해서 상속이 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거의 12조의 상속세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속세를 이거 낼 방법이 없으니까 삼성 주식을 살살 팔고 해서 낼 수밖에 없고 6년간 연부연납하기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외국 자본이 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상속을 해서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은 상속세를 안 매깁니다. 마지막에 한 5대쯤 내려가서 저 고손자쯤 되는 사람이 나는 기업 안 할래. 삼성 이거 뭐고 필요 없어. 나는 다 팔아서 편하게 살래. 음악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팔게 되면 그때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무당국도 좋습니다. 세무당국은 지금 넥슨 경우에 물납을 냈습니다. 물납을 4조 7천억 물납했는데 이게 주식으로 내니까 팔지도 못하고 기재부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이득세는 뭐냐? 팔아서 생긴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율을 때리는 것이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이 낼 수 있는 세원이 있는 것입니다. 세원이 없는 주식만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세금을 고세금을 때리니까 5조 원을 맞은 넥슨은 4조 7천 원을 물납했단 말이에요. 기재부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번 유탈됐습니다. 세 번째 유탈되면 그거 노리고 있는 회사는 중국의 텐센트와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업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것,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우리 기재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과세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중으로 과세가 됩니다. 70대 노부부가 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남은 배우자한테 상속되는데 상속세를 그대로 다 맞고 냅니다. 물론 공제는 있죠. 공제한 나머지 상속세를 냈는데 통계를 보니까 5년 이내에 그 남은 배우자도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분은 또 세금을 내요. 또 상속세를 그 자녀들이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배우자는 동일 세대, 자녀한테 상속되는 데는 상속세 오케이. 그렇지만 동일 세대에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아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함께 일군 재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그 부부간의 재산은 같이 일군 거라고 보는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시간 다 됐나요? 제가 7분을 맞춰놨더니 이게 시간이 울리네요. 하나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더 많은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절반 정도는 자기 집에 살지만 절반 정도는 전세 또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전월세에 사는 사람의 집은 누가 내놓습니까? 집 2채 가진 사람이 내놓는 겁니다. 근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때리고 재산세 많이 매기게 되면 1가구 1주택만 갖게 되고 그러면 저 전월세 시장에 아무런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돈을 내서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은 좀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